해리 버튼과 트랜스픽션 8강 진출팀은 누가 될지 탑밴드 패자부활전 트랜스픽션의 점수 해리 버튼이 패자부활전에서 그렇게 못했으니까 결국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게 해리빅을 12점을 주고 트픽을 19점 줘서 상당히 뭐랄까 결정의 헤게모니를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지나고 와서도 어떤 생각이신지.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의 심사 기준이 줄곧 있어왔고요. 그리고 해리빅 버튼 외에 수많은 팀들을 그동안 심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제 그게 어떤 그 핵심의 키가 되는 점수의 편차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건 진심으로 저도 유감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스로 겪었었던 어떤 좀 솔직하게 말씀 좀 그러니까 필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좀 이런 사연들을 경험을 통해서 공정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로 근거해야 이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현장의 어떤 소리와 그리고 방송 송출을 통한 소리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실 제 그 개인 SNS를 통해서도 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또한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담합을 한 게 아니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전혀 저희는 사전에 어떤 밴드에 대해서 입맞춘 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개인 정말 주관적이고 정말 주관적인 점수를 줬는데 그날 어떤 비슷한 그런 견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해리빅 버튼의 굉장히 팬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무대는 조금 아쉬웠고 아쉬운 점을 그대로 점수에 반영했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사실 그거 점수 1점을 깎아서 주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큰 아픔이 있는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네. 그 장르의 음악은 소위 좀 이해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블루 컬러에 해당하는 맨체스터인들이 만들어낸 헤비메탈 장르예요. 근데 그 장르에서 만약에 그날 해리빅 버튼의 베이시스트가 보여준 연주를 만약에 보여줬다면 제가 듣기에는 드러머가 일단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유격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들을 어쩌면 그 현장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강의하기. 근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드럼 연주자와 베이스 연주자의 어떤 호흡이 하나가 일치되어 조화롭지 못하고 굉장히 좀 뒤죽박죽되는 저도 헤비메탈 음악을 많이 해봤지만 형편없었습니다. 예, 저도 그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리듬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저희는 다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기대 이하의 푸시해주는 그런 힘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드럼이 사실은 음악을 100%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음악이 굉장히 좀 힘없이 연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흔들려고 막 이런 것도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게 두 가지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김재영 씨가 말씀하신 것은 그 장르에 있어서 그 특정 장르에 있어서의 어떤 연주자의 레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 장르를 벗어나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든 자기 자유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논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김재영 씨는 그 장르에 아주 충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 해리빅을 또는 이제 네미시스를 답해줬습니까? 네. 그렇게 좋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심사하는데 또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공정성과 자력이고요. 그리고 저 정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치입니다.
사실 음악가도 현대산업 사회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상품이고 그리고 정확한 연주력도 하나의 상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시 기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공중파 방송국에서 정말 음악 문화 그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메꿔주신 일이 20여 년 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밴드 스스로가 자력을 갖추고 가치를 다시 생성을 해서 예쁜 다리를 자랑하는 10대들에 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 과거를 보면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 관례나 어떤 활동 관례가 막상 방송국의 제작 현실이 사실은 저는 오늘날의 이 편중되어 있는 아이돌 문화로 지금 우리 뮤지션들 밀어내지 않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모두가 다 관계자시지만 우리는 늘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즈니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넥스트도 정말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할 때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라이브 연주를 실연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건요 진짜 어쩌다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었었어요. 넥스트 음악은 심지어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같이 하는 음악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무대를 준비하면서 수개월간의 진짜 고민 끝에 진짜 엄청난 예산과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왔었어요. 사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저 이곳에도 같이 계시는데 근데 이게 모든 밴드한테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우리 밴드들한테도 아이돌 못지않은 동등한 기회를 달라. 밴드 음악은 실연이고 음악 그 자체가 예술이고 가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밴드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바는 그거를 존속하고 싶으면 우리 스스로도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연주 열심히 준비하고 그 스스로가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대 후반의 그 여자 다리보다 나은 정교한 피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가치를 부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주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싸이씨께서 아이튠즈 차트나 빌보드 차트나 사실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또 선망하는 대상이 돼 있고 어쩌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돌파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밴드 문화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